자, 블로그 볼 때 우리 흔히 옛날에 먼저 보고서를 많이 했는데 볼 때는 들어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주소 보고 제목 보고 별명 보고 이렇게 쭉 있는 거를 한 번씩 보시라는 거예요. 참고로 16가지. 자, 운영 원칙. 자, 블로그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아, 참고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실 때 우리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블로그를 하는데 오늘은 아파트 매매, 내일은 아파트 전세, 내일은 주택,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상가 임대, 부동산 관련된 것만 계속 올리게 되면 그 블로그는 어찌 돼요? 상업적 블로그로 해서 네이버에서 스팸 처리합니다. 나중에 제가 저품질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의 목적이 제일 뭐였어요? 일상 기록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끔은 내가 들어가는 맛집, 내가 다녀간 여행 갔던 거, 아니면 추억의 장소 같은 것을 한 번씩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부동산에 관련된 거를 쭉 올리시고요. 자, 그런 내용들이 포스트 작성 이런 건 어떻게 한다 하는 것들이 들어올 겁니다. 자, 블로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경우 블로그 물건 판매돼야 안 돼요? 원래는 통신 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되죠. 근데 블로그에서 물건 팔죠, 우리. 중고 사이트 뭐 개인적으로 한두 개 팔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 부동산 하다 보면 주변에 단골 고객이나 아니면 자주 오는 건물주님이 야, 이번에 우리 저 시골에 고구마가 올라왔는데 이 부동산에 좀 팔아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 사모님 그거 놔두고 가세요. 제가 팔아줄게요. 해서 부동산에 싹 사놓죠. 그거 보셨나요? 그 손님 들어오면 이 고구마 하나 사가라고. 보셨어요? 친해지면 그래요. 동네 가면 친해지면 어쩔 수 없이 거절 못하게 아예 몇 개 팔아주세요. 이러면서 서로 왜? 친해져야 되니까. 그래야 그 건물에 있는 임대를 저희들이 하니까. 그럴 때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올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자주 올리게 되면 불법이에요. 블로그는 상업적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네, 통신 판매업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안부글은 이렇게 이렇게 댓글 좀 이따 우리가 운영지수 때문에 한 번 하겠는데 여러분들 그 블로그 들어가서 매일 들어가는 분하고 어쩌다 들어가는 분하고 당연히 매일 들어가는 분이 운영지수가 높아질 거예요. 자,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공짜로 주지만 여러분들이 공짜로 주는 대신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냥 자주 왔어. 놀고 가라고. 그리고 글도 올리고 또 다른 블로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또 보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네이버에 들어오라고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나라의 1위 사이트는 어디예요? 우리나라 1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네이버죠. 왜 1, 2를 지킬까요? 나중에 이제 랭키닷컴 들어가 보면 나오는데 순위 100위 안에 네이버가 계속 1위예요.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접속자 수, 그 다음에 데이터 양, 그 다음에 트래픽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거나 글을 보거나 댓글을 달고 뷰를 보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네이버가 1위니까 당연히 네이버는 이 블로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글을 옮기고 매일매일 들어와서 뭔가를 올려주는 걸 좋아하지. 여러분들 블로그 어쩌다 한번 들어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해놓은 거 옛날에 해놓은 거를 내가 부동산 업을 바꿨어요. 그리고 내가 직업을 바꿨어. 아니면 타 지역을 갔어. 한다고 해서 삭제를 해버려요. 그럼 네이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운영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운영지수가 적어져요. 그러면 매일 들어가서 지금처럼 안부글 전하고 댓글 달고 공감 형성하고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줄 때마다 그리고 이웃을 추가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운영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블로그를 운영 시작하면 네이버 블로그를 자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운영지수가 올라가서 상위 노출에 반영이 됩니다. 자, 이제 불량 게시물. 여러분들 혹시 그냥 내 블로그를 공짜로 우리가 받고 쓰는데 혹시 내가 상업적으로 쓰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게시물, 음란 게시물, 또 반사회적, 도박 이런 거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누군가 이래 올렸어. 이렇게 올리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어디 가서? 여기 가서.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블로그를 잘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그냥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블로그가 신고가 들어왔대요. 갑자기.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누가 신고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죠. 내가 그때 오신 분한테 잘못했나? 내가 그 어르신한테 뭐 잘못했나? 젊은 학생한테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대요. 누가 했어요? 대다수가 경쟁업체. 경쟁업체에서 제일 많이 신고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용산에서 분양권 전매 불법한 거 뉴스 나왔죠? 모르나요? 여러분들 분양권 전매 지금 서울에서는 안 되죠? 이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모든 게 불법이에요. 물론 경기도권에서는 6개월 전매 제한이 있으면 6개월 뒤에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서울은 이미 다 막아놨다고요. 특히 이번에 용산에 분양하는 거 입주 때까지 3년 동안 분양권 전매 제한 걸려 있는데 12억 하던 것이 15억, 15억 하던 것이 18억, 20억까지 가니까 도대체 그 가격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 거래가 없는데 가격이 18억에서 20억 됐대요. 12억짜리가 20억 돼 있대요. 불과 몇 달 만에.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아니, 거래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부동산에 가보면 그 부동산에서 그거 20억짜리 이제 없어. 21억 줘야 돼, 이렇게. 아니, 12억짜리 분양권이 갑자기 입주도 안 했는데 20억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 어느 부동산에서 분양권 전매를 불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는 방법은 있겠죠. 걸리면 우리 자격정지 또는 취소돼요. 중개업자 해야 돼요, 안 돼요? 불법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몰래 하셔야 돼요. 몰래 하면 돼요, 안 돼요? 돈은 거기서 벌어요. 진짜 돈 버는 방법 많은데 걸리면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분양권 하나 하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억 합시다, 그냥. 20억 하면 수수료 얼마예요? 20억 넘어갔다 10억. 자, 지금 기준으로 10억짜리 얼마예요? 수수료? 여러분 얼마 받을 거예요? 매매 하나 했으면. 정상적인 매매면. 여러분들 중개사 자기 전에 딴 거 맞죠? 아니, 돈 안 받을 거예요? 아니, 수수료 계산 못해서 어떻게 받아요? 수수료를 제일 잘 받는 사람이 부동산의 꽃이에요? 그걸 제일 잘하는 중개 잘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래를 해도. 흔히 우리가 인정작업 들어보셨죠? 수수료 잘 받는 사람이 대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수수료 많이 받는 방법 모르죠? 실무 시간 배웠죠? 안 가르쳐 주던가요, 그런 거?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세요. 가르쳐 줄게요. 자, 우리 지금 촬영 때문에 제가 또 깊이 이야기를 못해요. 잘못하면 제가 잡혀가요. 근데 수수료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요일표 되도록 받으면 돼요. 지금 법정소에서 0.9잖아요. 그럼 10억 900만 원이에요. 양타치면 1,800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분양권으로 했는데 10억짜리를 갖다가 5천씩 땡겼대요. 이해 가요? 분양권은요, 잔금을 안 쳤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돈, 중도금까지만 계산해서 수수료율을 받아요. 그래서 900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원래 10억짜리 해도. 들어간 게 7억이다 하면 7억에 대해서 수수료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오히려 몇 배로 더 받은 거예요. 왜? 불법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하고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매도인하고 매수인만 아는데 누가 했냐? 신고를 옆부동산이 한 거예요. 용산에서 나왔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올릴 때 우리는 정말 잘했고 정말 떳떳하게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조금이라도 더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걸 했다. 누구한테 걸려요? 옆부동산한테 걸려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친한 분들이 옆부동산이지만 우리의 가장 친한 적은 또 옆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가보면 제일 경쟁하는 게 바로 옆부동산이죠. 그래서 동기분들끼리 바로 옆에 차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친한 여러분들이 부동산 업을 하고 바로 이웃에 있으면 원수가 되는 게 바로 우리 업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물론 친해지면 좋아요. 약간 떨어졌어. 한 블록 떨어지면 상관없어요. 공동중개해야 되니까. 근데 바로 이웃 있으면 은근히 경쟁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왜 되는지 신고는 누가 한다고요? 부동산. 조심하셔야 돼요. 친해져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다가 요청을 하는데 자, 어떤 분들은 내가 저쪽 부동산에 미워. 맨날 손님이 저 가만 계약을 한대. 기분 나빠서 그거 들어가서 블로그로 계속 신고를 해요. 여러분들이 한 명이 한 명 신고하는 건 괜찮아요.
3명이 동시에 그 부동산을 블로그를 신고했을 때 이 블로그가 저품질로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3명이 동시에 저 한 업소를 주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가 있지만 한 부동산이 그냥 싫다고 해도 괜찮아요. 누가 신고 들어와도 상관없이 여러분들 떳떳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작권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우리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저작물 보호,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너무 좋아서 들고 올 때는 항상 출처 밝혀야 되죠. 요즘 출처 자동적으로 나오지만 다운받을 때나 그림을 다운받고 싶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출처 밝히셔야 됩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저작권도 내용이 이상 없을 겁니다. 자,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하나로 더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씩 빨리 나가는 느낌 들으셨죠? 그렇다고 이해는 다 하시죠? 혹시 수업이 재미없나요? 지겹나요? 아마 제 수업 지겹다는 사람 못 봤어요, 저. 가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제자를 좀 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자신감 갖고 있는 사람. 이 결론은요, 저는 11년도부터 여기서 강의를 했거든요. 우리 옛날 지하에 있을 때도. 근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선배님이고, 저한테 후배고, 제 선배님도 있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결과적으로 진짜 제가 요약한 제 엑기스예요, 엑기스. 졸지 마시고. 자, 여기에 대해서 최상의 온라인 광고, 뭐 포탈 당연히 하겠죠, 이거. 여러분들 광고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거.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은 벼룩시장 들어보셨죠? 뭐 교차로 같은 지역신문. 그거를 미개 살린 게 우리 선배님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거 제일 많이 쓰는 부동산이었어요. 매물. 그거 한 장 넘기면 처음에는 조그만 3, 4짜리 증명사진만 한 거 쓰다가 어떤 부동산에서는 밑에 5단 광고 쓰니까 어떤 사람은 반 쓰고 어떤 사람은 전면 썼어요. 그러다 어떤 부동산에서는 2장, 3장씩 아예 통째로 월 그 당시 돈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면서 그냥 다 우리 거 버렸어요. 왜 그래요? 부동산 한 건 한다면 그때는 다 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고 효과를 내는 게 제일 빨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온라인 광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네이버 쓰잖아요. 네이버 광고 해요, 안 해요?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네이버에서 유료도 있지만 우리 블로그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직방, 다방.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지역에 가면은 직방이 잘 되는, 또 어떤 지역에 가면 또 다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두 개 다 한단 말이에요. 거기도 아까 말하는 SNS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것만 있어요? 여러분들 협회에 들어가면 한방 쓰죠? 한방은 또 왜 써요? 또 지역 정보망 있죠? 공동중개망. 여기는 뭐 텐도 쓰고 유년도 쓰고 날개도 쓰고 공실도 쓰고 여러분들이 서울에 아니면 60개가 넘어요. 지역 정보망. 뭐 스파이도 쓰고 날개도 쓰고 여러분들 듣도 못한 지역에 가면 이상한 사이트도 써요. 왜? 자기들 공동중개망이래요. 그것을. 근데 그걸 왜 써야 돼 또? 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한 가지. 내가 내 물건이 왔어요. 내 물건을 오픈을 했는데 내 물건이 하나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어디에 올려요? 정말 보니까 이 좋은 거야. 갑자기 금매가 나왔대요. 금매가 뭐예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거. 그죠? 지금 뭐 8, 9에 뭐 15까지 간다면서요. 5단지도 지금 분양가 지금 8억이 넘었죠, 지금. 아니, 실평수 11평짜리 땅 집은 12평이 8억이래요. 여러분 사실 거예요, 저거? 근데 저거 입주할 때 어찌 돼요? 5년 뒤에 15억 가겠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런 게 이제 하나 나왔어. 갑자기 8억짜리가 지금 재건축 어쨌든 지금은 승인만 났지만 5구역 11짜리가 8억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네이버 다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최하 8억 이상인데 갑자기 7억 5천이 나온 거예요. 금매죠. 해요, 안 해요? 빨리 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 의뢰가 왔대. 그럼 그 물건을 어디에 올려요? 여러분들? 지역정보망에? 아니면 네이버에? 직방에? 어디에 올려요? 자,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너무 좋은 A급 물건. 우리가 말하는 흔히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좋은 물건 A급은 제일 먼저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지. 맞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동산 가서 제일 좋은 거 달라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여러분들 거리 제일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 지인이나 집안이나 아니면은 아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잡아놓고. 그죠? 근데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거, 이제 한 7억 9천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중개하기 전에 내가 양타를 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올리는 게 블로그나 네이버를 SNS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손님을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물건은 이미 내가 확보를 했고 손님만 데리고 오기 위해서 네이버를 쓰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빠르게 나온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걸 우리가 한방이나 텐이나 지역정보 공동중개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내가 어디에 올리는 걸 쓰는데 여러분들 가끔 착각하는 게 어떤 부동산에서 네이버에 물건을 올려놨어. 근데 거기에 전화해서 그 부동산에 공동중개하자고 하면 예의가 벗어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올려놨어 물건을. 근데 A라는 부동산에 연락이 와서 그 물건 공동중개하자고 해요.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 얘 공동중개 할게요라고 해요? 안 하잖아요. 물건은 내 건데. 나는 손님을 부르기 위해서 네이버에 유료로 1,700원 주고 올렸는데 부동산에서 전화 온다? 그건 아니죠. 부동산끼리는 공동중개망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님 중에 가끔 실수하는 분들이 네이버에 있는 물건 전화해서 공동중개 합시다라고 해요. 그래도 안 한다 하니까 그 부동산요 정말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왜요? 아니 네이버에 물건 공동중개 하죠. 공동중개 안 한대요. 당연히 안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공동중개 하는 물건이 있고 공동중개 안 하는 물건이 있다고. 진짜 좋은 물건은 아까도 했지만 A급은 어디 있다고요? 내 책상에 있잖아요. 아무도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나오죠. 아까 옆부동산 친해지라는 이유가 뭐예요? 옆부동산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 A급 고객이잖아요. 친할 때 제일 먼저 손님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장부를 찾아봐도 물건이 없어. 근데 네이버나 다음 공동중개만 찾아봐도 물건이 없어. 그럴 때 누구한테 전화해요? 옆부동산이잖아요. 그 지역에 친해서. 그래서 동기들이 좋고 선배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빨리 전화했을 때, 야, 이거는 내가 양타 치려고 고익 간직하고 있는데 내가 니라면, 내가 당신이라면, 아, 그래, 오빠 줄게, 언니야 줄게 하고 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 동기 선배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원이 좋아요, 나빠요? 정말 잘 나왔죠? 좋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들 저하고 태어나서 처음 뵀죠? 근데 의수로 반갑잖아요. 왜? 이 학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열광을 하고 있죠. 목소리가 커지지 않나요, 제가? 제가 하다 보면 이 기분이 좋으면 제 목소리 커져요. 근데 반응이 별로 없고, 아, 오늘 좀 다운돼. 사람이니까. 그러면 목소리가 줄어들면서 그냥 잔잔잔 하다가 그냥 에이 하고 시간 때우고 그냥 가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러분들 반응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홈페이지 장난을 쭉 넣는데, 자, 이제 사진.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를 만들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진이에요, 사진. 왜 사진을 많이 써요? 여러분 아까 그 블로그 들어보면 다 사진이잖아요. 메인 타이틀도 그렇고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글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왜 사진이 많이 필요하냐? 여러분들 물건을 올릴 때, 자, 여기 중앙아파트 7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기본적으로 내가 34평형 뭐 10억에 쓰겠다. 매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글을 적고 그 아파트에 대한 조감도, 평면도, 그 다음에 실내, 안방, 화장실 기본적으로 사진을 올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진을 많이 찍는데 내가 사진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내 사진을 쓰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가서 찍고 동의를 구하고 노력해서 사진을 편집해가 올렸는데 누군가 갖다 쓰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사진이 필요해서 아무 사진을 갖다 쓰면 그쪽 올린 사람은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근데 가끔 여러분들 우리 이제 뭐 기업 하시는 분도 그렇고 학원 하시는 분도 그렇고 어디 사이트에 좀 괜찮은 사진을 있다가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블로그에 갖다 썼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내용증이 날라오죠.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는 이 사진을 언제부터 사진을 도용해서 썼기 때문에 1년간 그에 대한 배상료 1,000만 원을 배상해라고 내용증이 날라올 거예요. 옛날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사진을 올린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블로그만 계속 보고 있나요? 신기하죠? 안 신기하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진, 증명사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애끼는 사진을
아끼는 사진 올려놨는데 누가 내 사진을 좀 쓰는 것 같아. 옆 부동산이 아무래도 좀 수상해. 확인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봤어요? 차쓰겠죠. 이번에 부수쓰기죠. 참고로 볼게요. 여러분들 구글이라는 구글에 여러분들 흔히 많이 쓰는 구글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죠. 구글이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자, 여기 가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이제 검색을 많이 했겠지만 여기 보면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이미지. 그냥 일반적인 검색은 여기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지만 이미지 검색에서 여기 카메라가 나와요. 카메라가. 여기. 자, 카메라를 눌러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사진, 여러분들이 올린 블로그 주소에 있는 거 하면 좋고요. 아니면은 PC에 있는 사진들 중에 내가 올리는 사진을 누가 쓰고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사진을 누군가가 쓰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사진들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을 여기에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유사한 사진까지 다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이트나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트를 들고 와서 우리 블로그에 올리는 순간 이미 구글에서는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회사에서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다가 언제부터 쓰고 있는지 날짜부터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추적해서 변리사나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내용 증명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불법 다운받는 거, 특히 사진 도용하는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건 올릴 때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여러분 핸드폰이잖아요. 직접 가서 직접 찍고 직접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사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업하시면 자, 누가 물건을 내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사진부터 찍으러 가야 돼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죠. 왜 그래요? 그래, 내가 그 실물을 보니까.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조심해야 될 거. 일단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특히 빈 집이라도, 공실이라도 꼭 허락을 받고요. 만약에 진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쪽에 있는 사진들은 함부로 찍으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벽에 보면 사진들 막 걸려 있잖아요. 초상권. 그런 거 잘못 찍어서 걸린 사람 있죠? 한 면이. 모르나요? 실제로 가정집에 들어가서 허락도 안 받고 찍었어요. 물건 나왔다길래 열심히 찍고 블로그에 올렸어. 나중에 그쪽 사모님 와서 난리 났죠. 왜 내 사진을 그렇게 올려서 이혼하게 생겼다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가끔 사진에 보면 내가 같이 살면 들키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그거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잘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그랬어요. 아파트 쪽이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이혼시키면 그게 제일 잘해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또 진짜 이혼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동산에서 중매하신 분들. 따로따로 사시는 분들을 합치는 분들. 몰라요? 여러분들 앞으로 하시다가 이혼시키는 것 말고 합치는 걸 하세요. 합치는 걸. 그래서 부동산에서 가끔 중매를 해도 되죠?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근데 되는 거는 돈 안 받으면 돼요. 요즘 중매 사이트, 중개 결혼 정보 회사들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 받거든요. 근데 수수료 안 받고 그냥 소개하는 건 괜찮아요? 얼마까지? 이제 올라서 5만 원이죠. 5만 원 이내 밥 사 얻어먹어도 돼요. 선물 받아도 돼요. 그거 초과하면 안 돼요. 걸려요. 우리 부동산이 합법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조금만 여러분들 저분 둘이 참 어울려. 내가 볼 때는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혼자 사신대. 그렇다고 같이 사람 이혼시키고 결혼시키지 말고 그냥 따로따로 사시는 분인데 혼자 사시는데 저분들 합치면 참 좋을 것 같다 보기가. 그럴 때는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래가 됐어. 정말 둘이서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집이 2개 나왔죠.
두 개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나로 합친대. 그럼 한 개라도 나오잖아요.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분이 살 때는 이 집이 좁다고 옆에 아파트 소개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중개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선배님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은 7개까지 했답니다. 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을 내놨어요. 우리 수유동에 있을 때 집을 내놨어. 그럼 그 집을 빼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얻는 집 갔죠. 그 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또 어디가 나간대요. 또 그 사람 데리고 가서 또 그 사람 어디 나간대요. 해서 7개까지 친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 중개사 차렸어. 호실 하나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소개하고 계약서 쓰고 땡. 끝이지 않나요? 중개 잘할 때 못하면 한 손님이든 한 매물이든 나오면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집에 사는, 어떤 분은 집을 얻었대요. 예, 잘하셨어요. 끝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그 집은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이 집은 얻었는데 지금 사는 집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고객 관리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죠. 제 수업이 재미없나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